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계속 공부에 관한 것만 해갖고 재미가 없으셨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셔도 잘 모르니까, 누구나 자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건가가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올해의 시작은 2월 4일부터입니다. 입춘이라고 아시죠? 입춘일부터가 올해의 시작입니다. 간혹 동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역경 주역의 대가이신 공자님이 입춘이라고 이미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동지로 보시는 분은 나름대로 뭐 이론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그 설은 입춘이 한 해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새해 첫날이 있죠. 구정 첫날, 그 다음 날이 입춘일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구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설하고 비슷하게 입춘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해 그 2019년 기해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1탄으로 제가 가장 올해 조심해야 될 사람 10개의 간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 가장 좋은 사람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피해야 될 사람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이런 것들도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 기해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이게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생일. 예, 일단 첫 번째로 갑술일주가 1등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예, 뭐 당첨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닌데, 예, 나쁜 걸로 당첨이 됐습니다. 일단 이것은 기준이 천라지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수가 들어오면 이제 천라지망이 됩니다. 이 천라지망은 일단은 재성이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첫 번째, 이걸 지우고 쓸게요. 여긴 전부 다 해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 남자한테는 여자 문제, 그리고 남녀 모두 돈 문제, 돈 문제, 그리고 문서. 그러니까 뭐 도장 찍거나 계약하거나 이런 일들을 올해는 갑술일주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나 돈 거래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여자, 돈, 문서,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친상으로는 어머니, 그리고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항상 배우자는 기본으로 깔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남자한테 영향이 훨씬 더 크겠죠. 남자한테는 재성이 부인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뭐 구설이나 이혼수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술일주 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도장 찍는 일, 또 새로운 여자하고의 교제, 그리고 또 기존에 사귀고 계신 분이나 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마찰을 줄이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 천라지막이라는 게 어둠 속에서 길을 걷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뭔가 예기치 못한 무언가가 나를 공격해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고통받을 수 있는 문제가 일단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 해수가 들어오면 이게 역마충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고. 예. 그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직방살로 옆에 해수가 있는 상태에서 해수가 또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가중이 됩니다. 월지에 있는 것이 가장 충격이 크겠죠. 월지에 이렇게 해수가 있는데 또 해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직방으로 해갖고 굉장히 흉이 가중됩니다. 이때는 정말 수송해야 되고 그대로 현상 유지만 해주셔야 돼요. 변화를 주시면 안 돼요. 이동하는 거, 창업하는 거, 투자하는 거, 확대하는 거, 여자 문제, 뭐 어머니 그 건강 문제, 또 계약 도장 찍은 거 이런 거 다 올 수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술일주
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문제가 일이겠죠, 일. 일이고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식신이 천라지방에 걸렸다는 것은 일과 건강 이 두 가지 주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내 건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직장. 예, 왜냐면 이 관이라는 게 해수가 관으로 들어오거든요. 관으로 들어와서 치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남자 문제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일, 건강, 직장, 남자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문제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남성에게는 관성이 또 이 자식이니까 자식 때문에 속썩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예, 근데 뭐 자식은 어차피 다 속색입니다. 누구나. 예,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일단은 일, 건강, 직장, 남자 이 네 가지의 이 키워드에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방으로 같이 있다. 월지나 시지에 같이 해수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해수가 또 들어온다. 가중되겠죠. 시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건, 사고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뭘 했을 때? 이거와 관계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벌렸을 때. 그리고 자기가 실제 벌리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 봉사활동하고, 입문서 읽고, 되도록이면 멀리 여행 같은 것도 안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돈 거래 같은 거 일체 안 하는 게 좋고, 또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약간 멀리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붙어 있으면요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5가지 일, 건강, 직장, 남자, 자식, 특히 또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화 옆에 편관이 많다. 편관이 많은 상태에서 또 이 토가 또 부족하다. 식신이 없는 상태에서 식신이 물론 하나 깔고 있긴 하지만 천간에 식신이 없는 상태에서 관이 많다 하면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심혈관 계통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병화도 목이 없거나 여기에 만약에 겨울에 그 병화는요 힘이 전혀 없어요. 겨울에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햇빛이 따뜻해야 얼마나 따뜻합니까? 춥잖아요. 이거 타오르지 않죠? 힘이 없습니다. 간목이 있을 때 이것도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병술 일주 되신 분들은 일, 건강, 직장, 남자, 자식 이 5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좀 완화가 되겠죠. 우리가 비를 맞더라도 우산을 쓰고 맞는 비하고 그냥 생으로 맞는 비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무술을 보겠습니다. 무술은 같은 비견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가장 그 문제가 일단은 형제 그 다음에 친구 등 횡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그 갈등이 생길 개연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재물, 돈 문제에서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공급증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굉장히 흩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돈이 흩어지는 상태에서 또 이게 여자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한테는요. 왜 해수 자체가 이게 재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여자로 인해서 뭐 구설수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떤 뭐 시댁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비견이 강화된다는 건 그만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재성이거든요. 비견이 강해진다는 것은 돈, 여자 이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 뭐 이런 횡적인 관계인 사람들과 어떤 갈등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수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 월지나 시지에 있으면
더 그 흉이 가중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술일주를 보겠습니다. 경술일주는 편인이죠. 편인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문서입니다. 문서고, 그 다음에 이제 육친적으로는 어머니, 그리고 내 지구력이나 어떤 인내심, 이런 것들이, 참을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화도 잘 내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집니다. 경술일주의 해수는요. 그래서 또 들어오는 운 자체도 식신이죠. 식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하고 건강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좀 예민해져요. 그 경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구설도 포함이 되겠죠. 말과 관련된 설에 관련된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술일주들은 내년에 혹시 뭐 부동산에 도장 찍을 일이 있더라도 좀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수가 양옆으로 있으면 흉이 가중된다. 꼭 해수뿐만이 아니라요.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술토가 있다든지 뭐 다른 그 어떤 충해된 요소들이 있죠. 뭐 축토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다 가중되는 거예요. 흉이 있을 때는 다 가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경술일주도 내년에는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딱 관성이니까 딱 첫 번째 문제가 직장이겠죠. 직장에 이직을 한다든지 뭐 잘린다든지 강제 뭐 퇴사를 당하는지 직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남자와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임술일주들은 올해 남자 만나지 마세요. 남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상한 남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남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술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관이 상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그 관이 상하는 것도 그 비견이 들어와서 관이 상하는 거니까 좀 뭔가 좀 충격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기준점이 되고요. 이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자를 기존에 사귀고 계신 분들도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너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이 임술일주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술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임수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돈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임술일주 자체는 그 창고에 돈이 그득한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여기 병화가 있다든지 그러면 돈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근데 바로 이 임술일주가 이 천라지망이 들어오는 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투자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분인데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기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임술일주들은 올해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돈을 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새로운 연애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해수가 들어오면 마음이 살짝 들뜨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해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부 다 꽝 된다는 거예요, 꽝. 그래갖고 이 지금 총 5개 이 일주들은 올해 전부 다 그냥 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해수가 있다든지 뭐 진토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또 흉이 가중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 일간에 따라서 뭐가 들어오는지 다 틀려지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장 선제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갑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성이 들어와서 죄를 치는 거거든요. 인성이 들어와서 죄를 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자 돈 문서 뭐 이렇게 규정을 딱 머릿속에다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관성이 들어와갖고 식신을 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하고 일, 직장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다섯 간지들은 올해 뭘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창업 금지, 투자 금지, 사람 만나는 거 금지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그냥 하던 대로 꾹 하시면서 개운법은 뭐 색상을 맞춰준다든지 뭐 이름을 바꿔준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입문서를 읽는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갖고 약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원진기문이라고 하는데 저게 천라지망이고 올해는 원진기문과 천라지망이 함께 오는 그런 아주 별로 안 좋은 간지예요. 그래서 원래 해수를 이렇게 깔고 있으면요. 해수도 그렇고 술토도 그렇고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두 간지가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올해까지 힘들어요. 그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연결이 돼요. 보통은 세운에서도. 이 갑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재지요. 편재인데 욕심이 화를 부르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진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흉이 가중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올해 욕심은 금물이다. 갑진일주일이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운도 엄청나게 강하죠.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투자 이것도 금지입니다. 투자 금지죠.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되도록이면 여자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만나도 이상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머리가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원진기문의 가장 큰 특징이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짜증이 잘 나요. 그리고 버퍼링, 지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지체 현상이에요. 일이 뭘 해도 잘 더뎌요. 안 굴러가요. 바퀴가 안 굴러가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그래서 내년에 이 재라는 게 남자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갑진일주의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내년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더 나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이제 옆에 해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죽어 지내야 돼요. 거기다가 옆에 이 해수뿐만이 아니라 사화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사화가 있으면 이게 천라지방인 상태에서 또 원진기문이 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흉이 가중되는 형태예요. 물론 이제 술토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술충이 되죠. 그래서 진술충이나 사화나 이런 것들이 옆에 있었을 때는 더 흉이 가중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딱 첫 번째가 건강이죠.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병진일주는요. 병진일주 자체는 식신이 망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버퍼링이 일어나거나 안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들어오는 운 자체가 또 관성이기 때문에 여성한테는 여기는 남자였지만 여기는 남자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남자를 어떻게 된다? 만나지 마세요. 남자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병진일주는 내년에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남자가 나의 알레르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특성은 여기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내년에 병진일주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안 좋아요. 여자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특히 천간에서 더 나쁜 것들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더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 병진일주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진일주는 일단 비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형제, 자매, 또 횡적인 관계, 동료, 친구들과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겠죠. 그래서 횡적 관계인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가 힘들다. 그리고 재물, 궁급쟁제가 되기 때문에 재물, 돈 문제에 얽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나 친구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지도 말고, 또 빌리지도 말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 문제가 생기고요. 옆에 마찬가지로 뭐 사화가 있다든지, 뭐 해수가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가중되는 형태를 보이면 더 훨씬 더 흉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진일주들은 너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 주장하면 계속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최대 극대화되는 해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특징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예민하고 짜증스럽고 뭔가 지체되는 현상, 빙의되는 현상. 그래서 특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정신 약간 분열 그 증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심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전체 전부 다 해야 될 게 뭐냐면 술 금지예요. 술 금지. 술 드시면 안 돼요. 술 드시면 안 되고 유흥해서도 안 되고 항상 기도하고 명상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입문서 읽고 이런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모든 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진일주는 미인일주라고 하는데, 이 인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분은 경진일주 가신 분은 내년에, 문서, 계약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전도 안 좋습니다. 문서, 계약, 도장 찍는 일을 일체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육친적으로는 어머니가 좀 편찮으실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 건강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본인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식신이 들어와서 부닥치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예민해지고 짜증스럽고 뭔가 일이 버퍼링이 일어나고 버퍼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여자 남자든 근데 만약에 이 경진일주가 선생님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게 지나가요. 업상대체가 되기 때문에 설사 흉운이 좀 들어오더라도 좀 약하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경진일주가 업상대체하는 일이 아닌 활인업이 아닌 유흥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많이 힘들 겁니다. 뭐 일반 직장도 괜찮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거에 당기는 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 커피숍을 한다든지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옷가게를 한다든지 뭐 화장품 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임진일주는 관을 깔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문제, 여성에게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때는 올해는 임진일주는 어떻게 된다? 남자를 안 만나는 게 좋다. 거지 같은 놈을 만나게 됩니다. 들어오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만나다가 보면 본색이 나와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바로 임진일주입니다. 그래서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진의 원진기문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해수나 뭐 사화가 있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가중돼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민해져요. 예민해진다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사소하게 들리는 소리, 이 사람이 예민해지면요, 심지어 그 음악 소리도 짜증스럽게 들린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예민해지고, 뭔가 지체 현상이 일어나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그 건강도 전체적으로 훼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와도 평소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암으로까지 발전이 안 된다지만 이런 운이 철라지방이나 원진기운이 가중돼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정말 스트레스가 되고 가중되면 그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또 비교론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기 횡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분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는 직장하고 남자예요. 임진일주는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상사한테 덤비지 말아야 되겠죠. 스트레스 받더라도 일단 하고 지나가야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올해 진급이 안 됐다고, 때려쳐야 되겠다.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래 봐야 꽝입니다. 이 소나기는 우선 피해야 되죠. 이 시기가 바로 이 10가지 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가 바로 그 소나기가 내리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라지망하고 원진기운만 했는데요. 이 외에도 올해 이제 사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지에 사화를 까신 분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사해충에 해당이 됩니다. 사해충. 근데 이 사해충이라는 것은 간지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을사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치는 거고, 신사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사일주 같은데 사해충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성한테. 그리고 여성한테는 남자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해충은 이 천라지망이나 원진 기운에 비하면 흉의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길로도 오히려 나타날 수도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올바른 일로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면, 순수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길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해충은 흉이라고 조심해야 될 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길흉이 섞여 있습니다. 길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수하고 이 활인업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사해충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이제 이동수하고 시작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오히려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일단은 크게 원진기문하고 천라지망하고 이 10개 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요, 상당히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냥 허무명랑한 오늘의 운세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도 이 지금 사주에 들어오는 알레르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해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천라지망이나 원진기문 되신 분들, 그 중에서도 직방살이나 다른 어떤 형충해파하고 겹쳐서 중첩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거를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알레르기라는 건요,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우리 땅콩이 그냥 볼 때는 음식이지만, 이게 땅콩 알레르기 환자한테는 정말 독하고 똑같거든요. 독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을 먹는 거하고. 그게 바로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용신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게 알레르기라고요. 용신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알레르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뭘 먹었을 때 알레르기 걸린다는 건 알아야 된다고. 근데 내가 뭘 먹었을 때 이것이 나한테 좋다는 것은 몰라도 돼요. 그냥 골고루 먹다 보면 그게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알레르기는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다는 그 점이 틀린 거예요. 또 이제 다음번엔 제가 이제 이제 나쁜 거 한번 했으니까, 내년에 뭔가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사주들, 사람을 만나야 될 그런 어떤 시점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올해 사람을 만나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미혼 남녀들은 특히 이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번은 올해 꼭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야 될 분,
아니면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 꼭 결혼까지 이어져야 좋은 분, 그리고 또 올해 사업을 새롭게 벌리든지 새로운 일을 해서 좋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2019년 기해년에 가장 기대되는 일주들 해갖고 제가 또 별도로 다음번 시간에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안 좋은 걸 얘기를 해갖고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 좋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안 좋은 거를 사실 더 얘기를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해드려야 돼요. 예, 안 좋은 것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올해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한 정말 열흘 정도밖에 이제 열흘 더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올해가요.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오늘부터 주말이죠.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